레슬링을 배우기 위해 체육관을 방문한 첫날, 호건은 히로 마츠다 관장에 의해 정강이뼈가 두 동강 나고 마는데 1975년 미국 플로리다주 루카스라는 밴드에서 베이시스트로 활동 중이던 테리 볼레아는 멤버들과 함께 바에서 연주하고 있었다. 이때 CWF 동료들과 바를 방문한 브리스코 형제는 약 2의 큰 키의 근육질 체형을 지닌 호건을 눈여겨본다. 그리고 호건에게 프로레슬링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의하는데 호건은 이를 받아들인다. 이후 호건은 CWF 레슬러들에게 트레이닝에 대해 문의했고 CWF 프로모터 에디 그레이엄의 아들 마이크 그레이엄으로부터 히로 마츠다의 훈련 테스트에 통과한다면 레슬링을 할 기회를 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는다. 이에 브리스코 형제는 히로 마츠다에게 호건의 트레이닝을 부탁한다. 훈련을 받은 뒤 미래의 레슬링 스타가 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푼 호건은 레슬링에 전념하고자 밴드 활동을 중단하고 대학도 그만둔다. 그러나 호건은 당시의 프로레슬링 업계에 대해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다. 특히 히로 마츠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던 호건이었다. 히로 마츠다, 그는 누구인가? 어린 시절 일본의 패망을 지켜본 코지마 야스히로는 전후 시대의 붕괴된 경제 속에서 보통의 서민들처럼 생활고를 겪었다. 어린 마츠다는 미국인들이 아주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일본에 주둔한 미군들이 특별한 차를 탄 데다 자신과 같은 어린아이들에게 초콜릿과 사탕 등을 그냥 나눠주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미국에 대한 궁금증과 동경을 품기 시작한 어린 마츠다였다. 마츠다가 그 시절을 회상하길 집에 먹을 것이 있다면 그날은 매우 운이 좋은 날이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경우 그의 가족들은 적은 양의 쌀만 먹었을 뿐이었다고 전했다. 학창 시절 중 한 번은 마츠다가 다른 아이와 싸운 뒤 울면서 집에 들어온 적이 있었다. 이 모습을 본 그의 아버지는 사내 아이는 집에 들어올 때 절대로 울지 않아. 울면서 집에 들어오는 것은 자존심이 없다는 것을 뜻해 라며 따끔히 충고했다. 그날 이후로 마츠다는 누구와의 싸움에서도 절대로 지지 않았고 또래 아이들은 그의 말을 따르기 시작한다. 어느 날 마츠다는 TV에서 처음으로 프로레슬링 경기를 보게 되었다. 화면 속에 리키도잔의 경기 모습이 나왔고 그 순간 그는 프로레슬러가 되기로 결심한다. 마츠다는 프로레슬링이야말로 구조화된 시스템에 갇혀있지 않은 채 일본 밖으로 나가 세상을 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참고로 한국 태생인 리키도자는 스모 선수 출신이었으나 스모 내부 환경 요인으로 인해 성장의 한계를 깨닫고 스스로 선수 생활을 정리했다. 그 후 미군 이문을 목적으로 일본에 방문한 하와이 출신 헤럴드 사카타, 그리고 바비 브라운과 연을 맺어 프로레슬링계로 입문한다. 이어서 하와이로 옮겨가 훈련에 매진한 끝에 일본인 최초의 프로레슬러가 된 그는 일본으로 돌아와 프로레슬링 프로모션을 설립하며 전후 시대 대중문화의 아이콘에 오른 인물이다. 마츠다는 두 명의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리키도잔의 자택에 불쑥 찾아간다. 리키도잔은 그의 후배들과 식사 중이었고 식탁에는 소고기와 닭고기 등 엄청난 양의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마츠다의 일행의 방문 목적을 전해 들은 리키도잔은 그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이 식사 자리는 마츠다가 태어나서 소고기를 처음으로 먹어본 순간이기도 했다. 다음 날부터 마츠다는 리키도잔의 체육관에서 훈련을 시작한다. 당시 스모와 마찬가지로 리키도잔의 체육관 역시 선후배 간의 상하 관계와 예우의식이 극심한 구조였다. 물론 지금의 일본 프로레스도 이러한 선후배 간의 서열 관계가 존재하지만 그 시절의 강도와는 비교 불가한 수준이다. 또한 근성 중심 문화가 만연했다. 이는 근성만 있으면 모든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인데 설사 큰 부상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근성만 있으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만일 부상의 이유로 불참할 경우 위계에 의해 부족한 근성을 강압적으로 심어줄 교육이 뒤따랐다. 마츠다는 하루하루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훗날 미국에서 경쟁하겠다는 포부로 버티고 또 버텨냈다. 그러던 중 그의 인내와 근성이 내면에서 폭발하는 하나의 사건이 발생한다. 마츠다는 리키도잔에 도전한 상대에 맞서 스승을 대신해 그를 제압해냈다. 그는 내심 스승이 자신의 승리를 칭찬해주길 바라고 있었으나
잠시 후 라커룸에 들어온 리키도자는 마츠다의 뺨을 2차례나 내리치며 다음과 같이 호통쳤다. 코지마 내 이놈, 어째서 그놈을 더 오랫동안 공격하지 않은 게냐라고. 마츠다는 자신이 맞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고 순식간에 분노가 차올랐다. 급기야 그의 스승에게 대항하려는 충동까지 느꼈다. 옆에서 이상 기류를 감지한 도요노보리 미치하루가 마츠다를 붙잡고 그곳을 떠나 멀찌감치 떨어진 곳으로 그를 데려갔다. 도요노보리 미치하루는 리키도잔의 스모 후배로 프로레슬러 전향 후 리키도잔과 태그팀 파트너로도 활약하는 등 초창기 일본 프로레슬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이었다. 참고로 리키도잔 사후 일본 프로레슬링 리대 사장에 취임한 이가 이 도요노보리다. 그는 마츠다에게 리키도잔 사부님은 내가 보여준 모습에 너무 기뻐하셨어. 그러나 어떻게 칭찬해야 할지 모르셔서 그런 거야. 사부님은 항상 그러시잖아. 라며 달래주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스승 리키도잔에 대한 존경심을 완전히 상실한 마츠다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 관계가 이어진 가운데 마츠다의 한계점을 넘어서는 일이 또 한 번 발생한다. 어린 시절부터 미국을 동경했던 마츠다는 미국에서 레슬링을 하고 싶어 했는데 리키도자는 미국에 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성장해야 한다고 명했다. 그는 마츠다가 진정한 프로레슬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스무 선수나 유도 선수 또는 가라데 선수로 명성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지도한다. 일본 프로레스 태생기였던 당시 스모와 유도, 가라데에서 명성이 있는 자들이 프로레슬링으로 많이 유입되었다. 그들은 나름의 명성이 뒷받침되었기에 팬들의 관심을 받는 매치메이킹이 가능했고 이는 곧 흥행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순환되었다. 리키도잔의 성품은 보편적인 사람과는 사뭇 달랐기에 마츠다에게 조언한 그의 본심을 명확히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제자를 생각하는 그 나름의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조언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다음과 같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미국인 프로모터의 눈에 빛을 마츠다는 무명의 동양인 신인 레슬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을 것이다. 동양인 레슬러가 미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프로모터들이 팬들 앞에서 그를 어필할 만한 이력이 있어야 매치메이킹의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 마츠다는 그러한 이력이 전무한 상태였다. 그에 따라 리키도자는 스모 또는 유도, 가라데와 같은 일본 고유의 종목에서 성과를 낸 후 타국 활동에 도전하는 것이 제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을지 모른다. 리키도잔의 의중이 어떠했든 간에 이 말을 들은 마츠다는 스승의 휘하에서 떠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스모 도장에 가지 않아도 유명한 미국 스타일의 레슬러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겠다고 다짐했다. 결국 마츠다는 리키도잔의 체육관을 떠나 독자적으로 프리스타일 레슬링과 유도, 가라데 훈련에 돌입한다.